이제 지금 볼 기업은 J콘텐츠인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장막 업무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좀 있어서 좀 어떤 내용이고 뭐 때문에 좀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회사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라는 걸 그냥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어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뭐 사업 내용은 분기 보고서 보니까 뭐 J콘텐츠들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유통 이쪽이고 메가박스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17년도 IR 자료를 홈페이지 보니까 있는데 그냥 대충 요거 몇 페이지만 스캔했어요. JTBC 콘텐츠 여부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 챌린지 J 콘텐츠 JTBC 메가박스 영화 플랫폼 그리고 이건 밸류2를 사용해서 좀 봤더니 요 비중이 아마 위에 있는 비중이랑 있는 거죠. 요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딱 앞 페이지에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생겼더라고요. 전에 제가 이거 하다가 그만뒀다 다시 시작한 거라서 하여간 벨트를 따지면 7,020원에 퍼가 106인데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영업이익률 7.3% 순이익률은 1.7% 유형자산 32% 이렇게 돼 있고요. 재고자산 현금성 자산은 좀 투자자산이 있고 기업 내용은 좀 이렇고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말씀드리지 말고 요거 여기 보시면 그건 그렇다 치고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에다가 여기 밑에도 설명이 좀 있어요. 단기 순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 실제로 돈 나간 게 아니니까 그걸 더하고 운전자본 증감을 더해서 거기서 이제 유명자산 취득액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을 빼버린 거죠. 결국엔 투자한 금액을 현금 흐름으로 좀 커버가 가능할까? 저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현금 흐름을. 그러면 투자 금액이 크고 회사에 있는 현금이 작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러면 운영하는데 현금이 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하여간 그렇게 따져보니까 13년도 14년도 그러다가 16년도에 확 줄었어요. 그죠? 크게 줄었죠. 마이너스가 줄었다는 의미보다 이게 현금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엔 유명자산을 취득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딘가에다 자본적 지출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리고 레포트를 찾아보니까 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제가 이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서 그냥 대충 어떤 내용이었다 보고 있어요. 보면 코멘트상에 보면 레포트 여기 보면 17년도 3분기까지 확장 전략 뭔가 돈을 썼다는 얘기겠죠. 계속 지금은 이제 수익성 위주로 향후 IPO 메가박스를 이제 IPO 하려고 그러나 보죠. 21년 대비해서 그렇지 않냐 뭐 이런 레포트였고요. 5월 10일 레포트 보면 직영점 여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직영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내용 보면 거기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깊게 파고드는 게 아니니까 계략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 레포트만 계략적으로 좀 봤어요. 봤더니 직영점 출점할 때에 따라서 지난 5년간 어쩌고저쩌고 해서 외형 성장을 했다는 얘기겠죠. 돈이 들어가 출점 수가 11개에서 6개 이건 아니고 뭐 하여간 출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멘트 보면 외형 성장에 따른 수익성 하락도 발생했다. 직영점 출점의 경우 임차료와 시설 투자비 등 초기에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6년, 17년에 돈이 들어갔고 보면 손익분기점 BEP까지 가는데 1, 2년 소요가 된다. 그러면 18년도 19년 늦어지면 내년까지는 수익성 개선 부분이 좀 더디거나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빠르면 오래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도 일단은 뭐 초반기에는 돈이 계속 운영하는 자금이 좀 들어갔겠죠. 하여간 여기에 직접적으로 코멘트가 있는데요. 2016년에서 17년 2년 동안 11개의 직영점을 출점했대요.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거겠죠. 여기처럼 직영점 출점하고 나서 임차료하고 시설 투자비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겠죠. 리뉴얼. 근데 2018년부터는 이제 개점수를 줄인다는 얘기죠. 이게 16년에서 17년 넘어가면서 11개였는데 18년부터는 연간 서너 개. 그 정도 줄인다 그럼 일단은 들어가는 비용이 자본적인 지출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면서 이제 비용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졌고 외형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가상각이 되고 비용이 다 처리가 되면 어느 순간 그 포인트 변곡점이 나올 거예요. 분기점이. 그러면 그럴 때 어느 순간 이익성이 많이 증대되겠죠. 그죠? 전에 어떤 기업인가 좀 생각은 안 나는데 잠깐만요. 이 새벽에 이메일이 오네요. 어떤 기업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전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그 투자 모멘텀이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만약에 뭐 건물이든 뭐 기계장치든 해서 뭐 돈이 들어갔겠죠. 예, 돈이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내역연수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상각을 하게 되겠죠.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자산으로 대체되면서 처리하게 되는 건데 어느 순간 이게 뭐 정리를 하면 이제 뭐 20억 좀 뺀다 치면 예를 들어 뺀다 치면 어느 순간은 그 투자를 계속하면 모를까 투자를 이제 멈추고 이제는 운영하고 하면서 이 비용만 나가고 매출이 발생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갈 돈이 없어지겠죠, 그죠? 나갈 돈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그때는 매해 나가던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오로지 올고지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비용이 이제 들어가고 외형은 커졌고 지금 2016년, 17년처럼 뭐 만약에 그때 뭐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 지금 뭐 매해 뭐 70억, 60억 이렇게 줄여서 비용 돈 들어가는 건 좀 적어지고 감가상각이 되면서 어느 순간 그 영업이익률이 회복한다는 얘기죠. 감가상각이 줄어들면서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그 얘기 같고요. 포인트는 하여간 근데 돈이 없어요. 그죠? 영업현금이 마이너스 106억, 잉여현금이 마이너스 보면 16년, 17년 되면서 보면 투자현금이 마이너스 훅 떨어졌죠. 예,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차입금이 2,765억이고 실제로 순현금 따져보면 1,788억인데 보면 지금 현금성 자산이 977억이고 단기금융부채가 1,657억이더라고요. 근데 그 유동자산을 따지면 유동자산은 총체로 1923억인데 유동부채는 또 2731억이니까 부채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좀 많죠. 그죠? 가진 돈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금에 대한 압박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유상증자 이제 그 공시가 있어서 내용을 좀 보통은 여기에도 이제 내용은 있지만 보면 운영자금이라고 여기에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가끔씩 이게 첨부를 한번 보세요. 따로 첨부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가끔씩 그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좀 들어가시면 그 그냥 표지에 그냥 있는 그 겉표지에 있는 내용보다 이 첨부 선택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조금 그 자세한 코멘트가 써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첨부 선택 한번 해서 이사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또 다른 코멘트가 있나 싶어서 봤는데 뭐 별다른 코멘트는 없어요. 그냥 자금 조달의 목적이라고 운영자금 뭐 이런 말밖에 없었고요. 별다른 추가적인 코멘트는 없었고 그래서 옛날 보면 자본금 변동상에 보면 옛날에 뭐 14년, 15년, 15년에 유상증자 전환권 행사 뭐 이렇게 있었고 11에 12 전환권 행사했고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결정을 한 거죠. 아직 이제 예정 발행가액은 5,390원이고 발행되는 주식수는 이렇다네요. 3천만 주. 원래 지금 증자 전에 1억 천이었는데 예, 작지 않은 규모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시간에 좀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하한가 같다는 얘기,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하한가 간 것 같던데. 하여간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전환가격이 지금 5,390원인데 좀 더 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되는 내용을 좀 보니까 청약 일전 3거래일 기산일 하고 해서 한 일주일 평균하고 기산일 주가 산술 평균 해가지고 어쩌고 해서 기준 주가를 잡는데요. 일단은 그럼 그 기준 주가에서 다시 20%로 할인율을 적용한대요. 그래서 2차 발행가액을 이렇게 계산식으로 좀 뽑고 1차 발행가액 이거겠죠. 5,390원 최초 이거하고 2차 발행가액 중에서 낮은 가액으로 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은 5,390원보다 높아질 확률은 없겠죠, 그죠? 예, 두 개 중에서 낮은 가격을 택하는 거니까. 근데 낮은 가격을 저게 좀 왜 중요하냐면 낮은 가격이 되면 주식수가 더 늘어나니까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왜냐면 만약에 100원을 버는 회사가 있어서 나는 10%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에서 그래서 매달 10원을 받아갔어요. 그게 배당금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이득을 가져갔는데 이제 늘어버린 거죠. 주식이 늘어나서 이게 만약에 100원을 벌던 주식 종류인데 주식이 100주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근데 주식이 200주가 늘어나고 근데 돈 버는 건 똑같이 100원을 번다 치면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지분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저게 이제 수익이 더 나고 하면 그거야 뭐 좀 달라지겠지만 그냥 단순 가정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부분에 좀 희석 효과라 그러죠. 이익을 훼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안 좋은 거겠죠. 주주 입장에서. 하여간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2차 발행가 당시에 일주일 동안에 이제 주가가 중요하겠고 그 기준주가에서 다시 20% 할인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잡아보려면 지금이 발행가격이 5,390원이잖아요. 일단은 곱하기 20%를 할증해 봤어요. 그러면 6,468원이에요.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안 되려면 적어도 주가가 6,468원 부분 위로 흘러서 기준 주가가 6,468원 이하가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하여간 다시 저도 수학 산수에 약해요. 보시면 제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나 해서 그냥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그 기준 주가가 2차 발행할 때 기준 주가를 계산해서 일주일하고 뭐 선절평균으로 해서 했을 때 거래량으로 6,468원이 안 되도록 주가가 조금 위에서 머문다면 좀 그나마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겠지만 6,468원보다 저 9월 며칠이죠? 발행일이 9월 3일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8월 말이겠죠? 지금 이제 7월이 오는 거니까 시간은 좀 있네요. 그때의 주가 흐름을 좀 잘 봐야겠어요. 저때 주가가 지금 주가 흐름이 6,468원 아래에 머문다 그러면 저거보다 주식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겠네요. 6,468원이고요. 그리고 제 콘텐츠에 보서 이제 컨센서스를 좀 봤어요. 봐서 계산을 해봤어요. 일단 그 지금 기준으로 주식 증자 이건 밸류 툴에서를 활용해서 제가 엑셀 시트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통해서 요거를 좀 탭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자료를 빼와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딱 주가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리고 컨센서스를 계산해봤더니 18년 순이익 326억 넣어서 했더니 증자 반영한 EPS는 227원 그리고 증자 반영한 예상퍼는 18년 순이익 예상으로 31%가 나오고요. 19년은 이렇게 나오네요. 하여간 그랬고 그래서 레포트를 좀 찾아봤어요. 어떤 식의 부분이 있나 그래서 찾아봤는데 레포트를 볼 때도 그 단순히 그냥 EPS 지금 당장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 흐름에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성장과 예상 기대감을 회사가 좋아지겠다는 기대감을 먹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미리 땡겨서 근데 보니까 올해 초에는 139 EPS가 작아요. 100원대 어느 순간 200원대 2월달 조금씩 그 예상이 실적이 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을 좀 봤더니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많이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EPS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다운되는 상황인지 다운된다면 그 수치상으로는 그 좋아 보여도 전에 수치 눈높이가 있으니까 지금 수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래서 4월달을 분기점으로 이 300원대 EPS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200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그렇지만 이거는 순이익단으로 따져보면 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하여간 전에 잘 보이던 300원대 EPS가
없어져 버렸어요. 5월달에 좀 하나가 있었고 5월달에 뭐야? 이게 좀 레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좀 그렇구나. 하여간 평균적으로는 300원 이하죠. 300원 이하. 하여간 그래서 주가도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레포트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이제 목표가를 잡았는데 12년 그 예상하는 걸 EPS를 땡겨서 324원인데 그걸 땡겨서 그 EPS 가지고 펄을 28배로 적용해서 적용받는 걸 그랬을 때 목표가가 이제 9,000원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적용했다. 림. 저건 나중에 저도 가물가물해요. 공부는 했는데 설명을 못하겠네. 이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하여간 현금 흐름 뭐 어쩌고 그러는데 아닌가? 하여간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여기 레포트 있는 걸 가지고 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목표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희석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일단은 저는 340억 여기 있는 340억 19년도에 넣었더니 증자 반영한 예상 EPS 236원 나왔더라고요. 올해 예상 순위로 따져봤을 때. 근데 이게 340억이 그 지금 컨센서스에 있는 것보다는 좀 높더라고요. 그죠? 저기 이 컨센서스는 아마도 그 증권사 레포트들 나온 것들을 그 평균에서 아마도 구할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정해주는 컨센서스 있을 텐데 그게 몰라요. 그게 어느 쪽을 정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간 근데 이 컨센서스보다 지금 레포트에 나와 있는 순이익이 좀 높아요. 그죠? 340억으로. 그렇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간 거겠죠? 236원 여기서는 227원. 그죠? 그러니까 EPS는 순이익이 높아지니까. 하여간 그래서 곱하기 여기서 적용한 것처럼 28배를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가격이 6,608원이네요. 6,608원이고 왜냐면 이게 지금 증자되는 게 지금 가격 지금 발행 예전 가격으로 따져도 주식 증가가 기존 주식보다 26.3%나 돼요. 작은 양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스터디 차원에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좀 보실 때 좀 기업을 좀 내용을 좀 안 보신 분들은 제 내용이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